여러분, 비트코인의 폭락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나타난 이러한 음봉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폭락이 가동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릴 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추세,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만들어온 이 추세선으로 지지저항을 살펴보고 하나의 트리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미들은요. 청산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이번 하락장 여러분의 계좌 무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단기 영상에서 하락장을 가져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신 것 같아 조금 더 세심하게 가져왔고요. 경제 지표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번 반등장이 왜 나왔는지까지 이야기해보고 타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응원의 좋아요 시작하면서 오후 영상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황 및 관점인데요. 지금 1시간봉 기준에서 제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해당 추세선 정확하게 밟고 지지받으면서 양봉 만들어냈고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를 맞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세를 맞았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두 번째 고점을 만들었던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선을 맞으면서 하락하고 있고 아래 구간에선 어떤 곳에서 버티고 있냐? 우리가 이번 시즌으로 보는 이 채널의 추세선에서 또 한번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모두 우리가 유의미한 구간으로 보고 있는 채널과 추세선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들을 모두 다 잘 따라오셔야 된다. 자, 그런데 저는 왜 하방을 보고 있을까? 저의 관점은 오늘도 하방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구간들을 설정해왔고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유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111.9K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11.9K는 날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전 장의 고점, 그 다음 이번 장으로 가기 위한 트리거, 그 다음 이번 장의 리테스트 구간으로 모두 다 트리플 유의미한 구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오늘 일봉이 이 구간을 위에서 마감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하락장 트리거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제가 비트코인의 지지저항 추세선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들은 매매 구간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하지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간 기준으로 차트를 볼 거고요.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9일의 9시 저점과 6월 23일의 5시 저점 이 두 가지를 이으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져오는 이 상승 추세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은요.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탈을 하고 그리고 하락장으로 가나 싶더니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렸죠. 근데 이 반등에서 어떻게 됐다? 이 추세선을 막고 지금 자 여길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 이 추세선이 뭐다? 우리의 상승과 하락을 정해주는 중요한 유의미한 추세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세선 이전 장을 기준으로 또 하나의 다른 추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전 장? 이곳을 중심으로 추세를 다시 만들어내는 걸까? 우리가 이번 장과 이전 장을 구분하면 111.9K 아까 전에 봤던 그 저항선, 해당 저항선을 기준으로 위에 박스권, 밑에 박스권이 형성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준으로 이번 하락장을 체크할 수 있는 추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2차 하락 구간 구합니다. 자, 요거 구하는 기준 뭘까요? 자, 이 기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데드캣 바운스로 떨어질 때 이런 유의미한 저점들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데드캣 바운스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계단식 저점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2차, 3차, 4차 하락 구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모두 다 제가 만든 구간으로 켜서 우리가 어떻게 비트코인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해당 추세선에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의 추세 다시 만들고 지지 구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윗 구간에 도전했지만 이곳에서 뚫지 못하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지죠?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런데 이 지지 저항까지 뚫고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계단식 하락 만들어내고 다시 위로 도전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죠? 실패했죠.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면서 해당 구간에서 또 한번 뚫어줍니다. 그러면서 저점 만들죠.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에 성공합니다. 자, 성공했더니 어디까지 가요? 그 다음 추세까지 계속 도전하죠. 해당 추세에 도전을 하는데 요 구간은 넘지 못했다. 우리가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반등장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넘지 못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내려오겠죠. 자,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음봉 크게 뜨면서 뚫었습니다.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또 한 번 채널 만들면서 여기에서 도전을 하는 듯 하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고 요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는 양봉이 뜹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1시간봉으로 보면 조금 더 섬세한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또 한 번 올라갈 때 이 구간을 정확히 밟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추세로 볼 수 있냐면요. 요 추세선은 비트코인의 유동성 흡수 추세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로 리테스트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완벽한 추세 구간들을 볼 수 있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이탈하고 지지에 실패한다면 여기까지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시즌의 채널 지지저항 추세선인데요. 자,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이전에 5월 22일 고점, 그 다음 7월 3일의 고점, 그 다음 7월 14일의 고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러한 채널입니다. 자, 이 채널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모든 추세선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추세선에서 어떻다? 지지저항을 받고 있다. 자, 이런 주황색 선만큼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형성되는가 하면 이런 민트색 라인처럼 아래에서 역헤드앤 숄더의 넥라인이 되는 이런 강력한 저항 구간들도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 선에서 정확히 저항을 맞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니 이런 채널들도 함께 보셔야 내가 보는 매매 타점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나는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면 이 아래까지 볼 것이고 이 아래를 이탈한다면 손절을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 여기가 유의미한 구간인 걸 증명해줄 이러한 자료가 없을까? 그게 바로 청산 히트맵입니다. 자, 지금 청산 히트맵 비트코인 기준으로 24시간 보시면요. 아래 구간에 밝은색으로 몰려있는 물량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롱 포지션에 거신 분들이 이만큼 떨어졌을 때 털리는 사람들을 표시해놓은 구간이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밝은 구간이 끝나는 곳이 어디다? 110.8K 부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청산이 멈춘다면 여기를 반등 구간으로 가질 수도 있는데요. 뭐 꼬리 정도는 빠질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110.8K가 어딘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오늘 일봉 차트에서 그대로 캔들 내려온다면 110.8K 요 구간입니다. 자, 여기 어딘가요, 여러분? 아까 봤던 우리가 만든 그 추세선이죠. 여기를 똑같이 이탈한다면 똑같이 그 반등 구간을 잃고 하락을 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 뭐다? 청산 히트맵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은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반등장에 실패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는 이 해당 구간에서 저희 트리거 발견되자마자 우리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제가 매도한 곳이죠. 여기에서 딱 매도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매도해서 좀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냈던 수익이 얼마냐? 바로 39.71%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자, 이 구간 얌체처럼 저 혼자 들어갔을까요? 아니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그널 함께 보내드리면서 모두 다 함께 들어가서 수익을 냈던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증 한번 또 부탁드렸고 우리 모두 다 수익 13분이나 남겨주시면서 수익 모두 내는 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수익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추세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전히 제가 하락 패턴과 더불어서 하락세에 근거를 두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하락 패턴입니다. 유효하게 아직도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넥라인까지 만들었고 이 넥라인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 보여주는데 현재 지금 또 음봉이 뜨면서 여기 넥라인을 뚫어준다면 이전장 아래로까지 우리 102K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이런 곳에서도 우리 작게 지금 더블탑 패턴 만들었는데 여기 더블탑 패턴 시작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결국 이 패턴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장에서
중에서도요. 여기서 더블탑 패턴 얘기하니까 사람들 다 비웃더라고요. 자, 어떻게 됐죠? 쭉 내려갔죠. 자, 이런 구간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방세에 유의하셔야 된다. 자, 단기적으로 내가 반등 구간 먹을 수 있다면 좋은 거겠지만 하락 구간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목구름으로 볼 수 있는 하락장인데요. 일목구름은 이렇게 초록색 구름이 위에 있으면 양운, 그 다음 핑크색 구름이 위에 있으면 음운. 자, 딱 색깔대로만 보면 됩니다. 양운이 뜨면 상승세로 가져갈 확률이 높고 음운이 뜨면 하락장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 자, 근데 제가 야 이거 핑크색이니까 하락장일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넓게 봤을 때 이 구름대의 아래에 있다면 하락장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 구름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름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 이 지표를 뚫고 올라가줘야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두꺼운 구름이 있는데 심지어 그 구름이 음운이에요. 그러니 하락에 하락이 더해졌으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일봉의 일목저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그래서 요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곳과 이곳이 지지저항 역할을 해서 결국 이 안에서 가격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름대가 얇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꿀 확률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선행 지표가 계속해서 두꺼운 구름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건 무슨 뜻이다? 우리가 빨리 여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 아래로 꽂힐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하락장입니다. 자, 그럼 4시간 탑다운으로 내려갔을 때 4시간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목구름의 지지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날봉에서 봤을 때 이곳이 하단부가 되고 여기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라서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 구간으로 들어오더라도 여기까지 올라타서 이 구름대를 뚫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하락장에 무게를 두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채널과 구름 지표와 함께 쓸 수 있는 지지저항 구간들을 제가 정리해 놓았는데 요건 트레이딩 뷰 자체도 무료입니다. 요런 것들 카피해서 쓰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제가 이 트레이딩 뷰 카피본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 기사 하나 보고 갈 텐데요. 자, 요 기사는 뭐냐면 지금 미국 군원의 PC 물가가 2.9%로 나왔는데 미국의 연준 목표 2%보다 높아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러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물가가 높다는 것은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고 비트코인의 하락 압력이 생긴다는 말이겠죠. 물론 연준 일부 인사들이 금리 인하 필요하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뭐 이러한 얘기는 여러분 늘상 들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한 불장이 오기에는 아직 너무나 거짓 상승일 확률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내려온 만큼 일시적인 되돌림 현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음봉 띄우면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되는 타임이고요. 만약 내가 여기서 좀 명확한 상승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첫 번째 상승 타점 112.3K 여기 이전 모든 캔들들의 저항이죠. 여기 뚫었을 때 말고 밟고 올라갔을 때 지지 밟고 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 일목구름의 저항 113K 전 이전에서 목표가 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하락으로 간다면 제가 어디에서 반등 구간 잡아야 될까? 하락 구간 우리가 너무나 예쁘게 봤죠. 아까 전에 봤던 4차 하락과 마지막 하락 요 추세선과 더불어서 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여기 1차지니까는 110.9K, 8K 부근인데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청산 히트맵 자리와 똑같죠. 그러니 여기에서 반등 한번 노려보는데 만약 실패한다면 2차지니까까지 가야 됩니다. 2차는 우리가 봤던 마지막 추세 변환 자리고요. 109.1K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 아래 구간, 이 최저점을 털면서 꼬리 빼고 가져가는 장을 노린다. 107.2K까지 보는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통방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소통방 들어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내가 혼자서 좀 내 진입가랑 목표가가 맞는지 계산을 좀 하고 싶고 확답을 좀 얻고 싶고 이런 매매할 때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지표를 제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지표는 제가 매매하거나 혹은 저희
저희 트레이더들이 매매하는 이런 매매법들을 코드화한 지표입니다. 로켓 모양에서 매수하고 셀 모양에서 매도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셨을 때도 상승 추세 이탈하기 전에 매도하는 똑똑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바닥에서 매수하지 못합니다. 차트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그거 다 되면 전부 이것만 쓰고 있겠죠. 자, 그러니 요걸로 우리가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하는 진입가와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 등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자, 양쪽으로 크로스 체크를 한다면 리스크 관리할 때 2배의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지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 딱 누르시면 링크 통해서 아래 구간에 기타 부분 자동 매매라고 쓰셔도 되고 자동이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제 실시간 전략 타점 보내드리는 이러한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1번 실시간 관점 공유방 신청 주시면 되고, 아까 차트에서 봤던 카피본 필요하신 분들 5번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래쪽에 정보 넣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아직 구글 폼 사용하시는 게 좀 어색하다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윗구간에 있는 요거 010-8179-6630 제 번호로 문자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아직까지 일목구름으로 봤을 때도 하방세고 우리가 유의미하게 봤던 111.9K도 하방세로 뚫고 있다. 그러니 오늘 당장은 111.9K를 일봉 마감으로 바로 위에서 종가로 마감하지 못하면 전 여전히 하방세가 크고, 그 위에 있는 일목구름 지표 자체도 하방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에 유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제가 추세선 여러 개 만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 저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추세 만드는 법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장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여러분 폭락장 분위기를 제가 조성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추세 변화가 정확한 트리거 없이 롱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에는 여러분 기준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댓글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중간중간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에서 라이브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트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해당 추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숏, 지지를 받는 경우 롱, 물론 이 사이에도 볼륨, RSI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내가 방향성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세운 기준에서 명확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늘 쉬운 장에서 매매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알트코인, 비트코인 굉장히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언제나 손절가와 목표가가 확실하면요, 덜 버는 사람은 있어도 다 잃는 사람은 전 없다고,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꼭 성투하시고 저도 앞으로도 조금 더 마음 굳게 먹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리들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실시간 타점과 자동매매 지표는 아래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힘낼 수 있는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